안녕하세요. 빈즈타로의 빈즈입니다. 바로 전 영상 찍고 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개인 상담으로도 찾아오시고 이 직전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셨던 재회 관련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회를 바라는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안 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이거 빈즈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눈에 가장 들어오는 카드를 골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놔드릴 원석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석부터 놔 봐야겠죠. 3번, 4번. 자, 이렇게 원석을 놨고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카드 고를 시간을 드릴 텐데 카드 고를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일시정지를 한 뒤에 유심히 보시고 돌이나 카드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는 2개를 들어보셔라 라는 말도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내가 재회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를 사로잡는 카드나 돌 하나만, 딱 하나만 선택해서 리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잠깐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을까요? 처음부터 1, 2, 3, 4번이고요. 첫 번째 줄무늬 돌, 이 줄무늬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 그 사람의 속마음, 종합적인 재회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고르셨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카드를 좀 안 고른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일시정지 후에 다시 카드를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무늬 돌 카드부터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회운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개인 상담으로도 사실 재회운까지는 많이 안 들어와서. 자, 일단 1번 분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해요. 재회가 됩니다도 아니고 안 됩니다도 아닌 게 두 분의 인연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재회운을 바라시는 분들 중에 10분이 계시다. 그럼 그 10명 중에 6명은 이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방과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중에 2분이 이제 연락을 하지 않지만 차단을 하지 않은 경우, 6명이 차단을 한 경우고요. 2분이 6명 그 연락 자체를 차단하지 않았지만 연락처는 서로 갖고 있어서 카톡에 뜨거나 인스타 아직 팔로우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고요. 나머지 2분 같은 경우가 지금 1번 분들 같은 경우에요. 연락도 하고 있고 편하게 만나기도 하고 좀 관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지만 확실한 선은 그어져 있는, 어느 정도의 친밀감이 내포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뭔가 예전과의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부분이 눈에 보이면서도 그때와 별다르지 않은 부분이 또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괴리감이 엄청나기도 하고 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재회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재회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이서 사실 제가 볼 땐 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됐어요.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났고 두 분이서 아마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땐 그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주변에 알고 있는 친구들, 겹지인들이 조금 있거나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거나 혹은 같은 뭐 회사 동료라던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같이 하는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같은 학교 학생이라던가 같은 과라던가 이런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두 분이서 사귀고 헤어졌어도 편하게 만날 수밖에 없고 편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걸 떠나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 역시 주변 인물들 덕분이라고 봐요. 저는 카드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애초에 그 헤어진 그 상대 자체가 좀 두루두루 주변을 잘 챙기네요. 본인이 나서서 뭐 주변 상황이 조금 열이 오른 상황이 조금 누그러지는 거든 아니면 주변에 조금 날이 선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누그러뜨리고 그 날을 잘라버리는 것도 이 상대방의 역할일 거라고 봐요. 되게 엄마 같은 사람이고 주변 잘 챙기고 좀 우쭈쭈하는 것도 잘해주고 분위기 메이커도 되고 또 고민 상담이 필요하면 이 상대방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닐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임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그런 폭풍의 눈이 되는 건 별로 달가워하진 않아요. 다만 주변을 챙기고 주변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조금 부드러워지고 유해지는 걸 좋아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심 받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관심이 부정적인 영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두가 날 쳐다봐, 모두가 나에게 집중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미련이 더 많이 남은 쪽은 1번 분이 맞아요. 1번 분이 맞는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가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고 이 상대방 자체에게 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구분 없이 그냥 계속 이분한테 대시가 들어가고 푸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1번 분이 봤을 때 알고 있는 일일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사람에게 푸시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연애 철학이나 연애 관점 자체가 되게 명확한 사람이라서 이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푸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1번 분에게 1번 분의 귀에 들어가게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뭐 여기저기서 전해 듣는 얘기라던가 1번 분이 보셨을 때 그런 게 눈에 들어온다 정도가 되겠죠. 사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랑 헤어진 사람인데 인기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천년의 이상형이고 이 사람이랑 난 노후까지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진짜 죄송한데 못 먹은 감이라서 이분을 두 번 다시 먹지 못할 감이라서 이분을 더 잡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두 분이 그렇게 잘 맞는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한쪽이 참으면 한쪽이 참지 못하고 한쪽이 참지 못하면 한쪽이 참아요. 근데 둘 다 참지 못하는 순간에는 엄청 싸웠을 거예요. 물론 모든 커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커플들이, 모든 연인들이, 모든 부부들이 싸울 땐 뒤지게 싸우다가 풀 땐 잘 풀어요. 그리고 풀릴 때는 되게 잘 지내요. 둘이서 잘 지내요. 둘이서 잘 지내고 둘이서 잘 싸우고 둘이서 잘 해결하고 이 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1번 분이랑 1번 분의 상대분은 조금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관계가 잘 이끌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두 분의 뭔가 생활 속이나
두 분의 이런 반경에, 생활 반경에 들어와 있어야만 두 분의 싸움이 조금 덜하고 다툼이 덜하고 잘 풀고 잘 지내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이서 우리 이제까지 잘 지냈어요. 그래도 싸워도 잘 풀었어요. 라고 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제3자, 4자, 5자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타인이 있었을 때 두 분이 덜 싸우고 이슈 같은 것도 그래요. 대화하는 것도 두 분의 이야기보다 누군가 항상 끼어드는 대화를 해야 누군가가 제3자가 존재하는 이야기를 해야 평소보다 덜 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저는 온전한 두 분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회 자체가 쉽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1번 분이 아무리 이 사람 뒤에서 계속 맴돌고 이분한테 어떻게 내가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지? 어떻게 말을 해볼까 계속 고민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은 아마 확실하게 나 너랑 다시 만날래 라는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도 못할 거예요. 이분 자체는 긍정의 답도 못하고 부정의 답도 못해요. 왜냐면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미 두 분이 만들어진 그 사회 공동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회사라고 하면 직원이 될 거고요. 회사든 아르바이트든 어쨌든 일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같은 팀,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입장,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우리가 만나서 사귀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 긴밀하고 너무 친밀해서 이제 친구 이상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혹은 이 친구 이상으로 다시 벗어나게 되면 주변 친구들의 눈치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번 분과 그냥 눈 딱 감고 다시 재회를 해서 이 두 분이 함께 속한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지 않든, 아니면 아예 이 공동체를 벗어나든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땐 후자 쪽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고정관념도 확실해 보이고 분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얘네가 그랬네 저랬네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두 분이 함께 알고 지내는 게 친구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얘도 내 친구 쟤도 내 친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해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그래서 더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로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 자체가 바깥에 우리 얘기가 어땠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이런 거 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그 안에서 누구의 뒷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뒷얘기는 안 돼.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나 없을 때, 혹은 내가 있을 때 내가 듣지 못할 때 나오는 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물론 뒷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분은 유독 더 그런 게 강해 보이세요.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고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사실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큰가? 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만날 때 편했다고 하고 뭔가 안정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원래 헤어지고 나면 좋은 것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은 약간 그런 것 같고 1번 분도 비슷해요. 우리가 싸웠던 거, 다퉜던 거, 별로였던 거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애할 때는 1번 분보다는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싸워도 내가 조금 더 잘할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상대방이었을 것 같고, 약간 상대방이 먼저 감정을 좀 꾹꾹 억눌러 가면서 1번 분과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이기도 했을 거예요. 행동도 적극적이고 말도 적극적이고, 되게 이분 자체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되게 모습이 좀 왜 우리가 그 말밖에 호남형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들 중에 되게 쾌활하고 되게 호감형인 사람들을, 약간 1번 분들이 그래요.
게이분들도 계실 거고 레즈분들도 계실 텐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주변에 굉장히 호감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활동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두 분 다 문제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두 분 다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주변 사람들과 흘러가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1번 분에게 조금 더 신경이 쏠려 있었고, 상대방이 그렇게 쏠려 있었고, 1번 분 같은 경우는 노력은 했을 것 같아요. 노력은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노력은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사귈 땐 오히려 상대방보다 1번 분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번 분이 이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지만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많이 좋아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미련이 남는 게 아닐까. 어쩌면은 이분 자체, 애초에 1번 분 자체가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뭔가 연애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생기고 연애에 조금 더 눈을 뜨고 이런 느낌인데, 자, 일단 그러면 이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은 연애에 대해서, 이 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재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참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이 이별을 하고 나서 좀 더 힘들었던 건 상대방이었을 것 같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추스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오히려 냉정했던 건 1번 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구 관계든 같은 팀원이든 어쨌든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이 상대방이 먼저 그래도 우리 잘 지내자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은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1번 분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겠으니까 더더욱 이 감정을 좀 꽉꽉 누른 채로, 억누른 채로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속에 하지 못한 말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묵혀둔 감정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만약에 재회를 얘기하게 되면 진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긍정적인 대답도 부정적인 대답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감정의 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미 이 이별을 한 뒤에 지금 이렇게 지내오면서 내 감정 잘 땅에 묻어두고 이렇게 산을 쌓아서 모양을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재회하자고 말하는 거면 나는 이 산을 무너뜨려서 어떤 모양의 산을 또 만들어야 돼? 어떤 색의 산을 만들어야 돼? 난 잘 모르겠어. 난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 너랑 이렇게 지내는 거 괜찮아. 행복해. 만족스러워. 이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라는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재회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라 라는 말도 제가 원래는 카드를 보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재회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1번 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두 분에게도 모두 무리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이 앞으로의 상황으로도 무리인 거라고 하니까 재회보다는 지금 이분을 향해서 드는 감정들이 과연 어느 쪽인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내가 이 사람에게 못해준 것들 다시 다 채워주고 정말 행복만을 위해서 이 전까지의 일을 전부 다 리셋시키고 다시 리스타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주변에서 계속 걔 예쁘더라, 걔 괜찮더라, 걔 성격 좋대, 걔 쟤랑 사귀면 괜찮겠다, 쟤 좀 소개시켜줘, 이런 푸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대방이 욕심이 나는 건지, 아까 제가 워딩이 조금 셌을 거예요. 못 먹은 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과의 재회를 꿈꾸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워딩에 조금 기분이 상하셨다고 하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듣기 좋은 말로, 너무 순한 말로, 좀 순화된 말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야 뭔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재회 관련해서는 더 그래요. 왜냐면 지금 1번 분의 마음도 무척 중요하지만 1번 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1번 분이 지금 본인과 재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기분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를 텐데 이걸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분이 정말 이 상대방을 아끼고 좋아한다면 한 번만 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건지,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건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 또한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1번 분의 진심인 것 같아요. 재회가 조금 어렵다고 나왔지만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누구나 인연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너무 이 한 사랑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조금만 마음 잘 추스르시고 또 다음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노란색 돌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허허이. 재회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리딩은 아니에요. 개인 상담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이걸 가장 많이 바라시는 경향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는 타도 잘 안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전 볼 때 좋은 일 있을 땐 잘 안 봐요. 좀 불안하거나 뭔가 궁금하거나 좀 애탈 때만 보지 좋은 일 있을 땐 잘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재회 자체가 여러분들이 타로를 뒤집어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종류인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재회 자체에도 회의적인 사람이고 재회 운 자체도 조금 보는 게 힘든 사람이라서 앓는 소리가 몇 번 나올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참 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카드를 보면 대부분 칼이고 아니면 컵이고 그렇죠. 칼이 좀 많아요. 칼이 좀 많다는 건 그만큼 스스로 상처가 너무 많은 분이시고 스스로 심적인 이건 부담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많이 긁히고 갈키고 스스로 상처를 계속 내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번 분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하면 지금 재회를 바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고 이렇게 속이 막 답답한가 싶은데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고 얼마 안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세 개 자체가 원래는 이 세 개 카드가 나오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대부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혼잣말처럼 뭔가를 얘기를 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숨을 쉬고 근데 이 카드가 눈에 별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주변 카드를 보면 이 세 개 카드가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까지 말한 그 뜻이랑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너무 좋아요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스스로 이 재회가 돼야지만 다시 이 사람이랑 만나야지만 내가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완전해진다고. 일단은 사실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재회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본인 마음을 먼저 추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분들이 잃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잃은 건
돈을 잃고 뭘 잃고 이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치이고 아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 생활 자체가 영위가 안 되는데 웃긴 걸 봐도 웃지를 못하고 슬픈 걸 보면 그냥 울어요. 미친 사람처럼 막 울기만 하는데 재밌는 걸 봐도 웃지를 못하고 내가 누가 나한테 기분 전환 시켜줄게 나와 해도 기분 전환을 하러 나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도 알아요. 지금 이분 자체가 제가 볼 때 이 상대방 자체가 그렇게 뭔가 정말 죄송해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분이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 헤어진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어. 나한테 정말 못난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사람을 못 잊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헤어진 것 자체를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을 거고 나 이 사람이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라는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참 진짜 답답해요. 저 이렇게 털어볼 때 되게 감정으로 가끔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딱 그래요. 되게 상대방한테도 많이 휘둘렸을 거고 상대방이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라고 하면 네가 사다 먹어 하든가 같이 가자 하던가 내일 나갈 때 같이 사 먹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았어 지금 사올게 지갑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다 사갔는데 그 사람이 바보냐? 이거 말고 다른 거잖아 하면 또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또 나가서 사오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를 해. 예쁘게 다 꾸몄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다음날 아침에. 나 오늘 그 다음날 이제 막 열심히 꾸며서 그 전날부터 막 준비를 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 나 오늘 너랑 못 만날 것 같아. 왜? 기분이 별로야. 오늘 데이트할 맛이 안 나네. 다음에 만나자. 끊어도 괜찮은 거야. 그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이건 예를 들면 그랬을 거다. 그런 식으로 휘둘렸을 거다. 이건 진짜 예시일 뿐인데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내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이 재회도 바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욕심내고 이 관계를 욕심내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내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상대가 어느 정도 고집도 좀 있고 좀 고지식하네요. 좀 고지식한 면도 어느 정도 있고 자기 선도 명확하고 벽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게 스마트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데서 고집이 너무 세고 쓸데없는 데서 자기의 그런 추진력이나 자신의 실행력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남들한테 민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그냥 주변 사람들 피곤해지는 타입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끌렸는지는 사실 이번 분만 알고 계시는 거겠죠. 이번 분만 알고 계시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끌렸는지. 근데 그냥 끌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너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그래 빨리 마음 접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종이장처럼 접혔다가 펼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어떻게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막 카드 보면서 이렇게 어지러운 게 되게 오랜만인데 이번 분은 지금 재회를 바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먼저 추스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걱정돼요.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카드가 너무 힘들고 너무 치고 들어가고 나 자신은 너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생활하고 계시는 거 맞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벌어서 이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을 거르더라도 점심, 저녁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잠 제때제때 잘 자서 6시간 이상 숙면하고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하고 아침, 저녁 시간 딱 지켜서 나만의 시간 갖고
이런 적당한 루틴과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식주라는 것 자체를 지키는, 그게 정말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건데, 지금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모든 루틴이 다 깨졌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운동도 하고 뭐 식단도 하고 이런 분이셨으면 그런 거 다 깨졌을 거고, 맨날 술만 먹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술을 못 먹는 분이시다 이러면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주변이랑 조금 많이 다투는 일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보다 예민해져서 주변에서 이런 나를 견디지 못해서 한마디를 하면 그게 또 서운해요.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니네가 내 마음을 알아?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볼 땐 진짜 지금 이번 분은 이 상대방과 재회가 되나를 궁금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 마음부터 추스러야지. 남한테 다 얘기하지 못한다고 해도 티가 날 거예요. 보일 거예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 분의 그 상대방 속마음을 좀 볼게요. 이분도 재회를 원하시는지. 전 사실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이번 분이 좀 벗어나셔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상대방이 환승이나 지금 새로운 누군가 생긴 걸 알고 더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굳이 캐내지 마시고요. 제 이 말이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상대방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도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이 이분을 어지간히 애먹이고 있는 것도 맞고, 많이 애먹이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 새로운 사람 때문에 애타고 속상하고 막 애달프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그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밀당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마음 제대로 표현도 안 하고,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지금 이번 분에서 조금 이번 분에게서 조금 멀어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아직 제 연락 받아주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번 분을 향해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 연락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래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니라니까요. 마음 추스르면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분은, 그러니까 이번 분, 그 상대방은 이번 분이 보험이에요. 보험.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보험이에요. 보험.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었겠지만 언제든 너는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면 넌 나랑 새롭게 시작을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인데 뭐하러 이런 사람과 재회를 바라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분이 얼른 마음을 좀 추스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번 분은 혼자서도 정말 잘 지내는 분이시고, 굳이 이런 분이랑 연애를 하지 않아도, 굳이 이런 분이 옆에 없어도 혼자서도 정말 멋지게 잘 살아가던 분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서 이번 분을 닮고 싶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 분처럼 살면 나는 진짜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라는 말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 자체의 커리어든 본인 자체가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모습이든 정말 어디 하나 부끄럽지 않고 어디 내놔도 다들 박수만 쳤던 그런 분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상대방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얼른 마음 추스르시고 얼른 툭툭 털어내시고 상대방 잊고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원래도 나를 위한 인생, 내가 중심인 인생, 내가 첫 번째인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얼른 제대로 된 잘 닦인 도로를 빨리 찾으셔서 최대한 빨리 이 관계에서 도망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보다 내가 못나도 상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번 분보다 사랑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정말 뭐 하나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분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이 더더욱 이 상대방을 잊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결핍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그거를 채워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몰라요, 원래. 그런 걸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결핍된 걸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가 결핍된 걸 내가 채워주고, 이거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만나는 게 연애인데, 지금 이번 분은 이 사람에게 계속 채워주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이번 분은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분의 상대방이 이번 분을 채워준 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채우는 걸 이 사람이 채웠다고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얼른 스스로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얼른 회복하시고 수복하시고 진짜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노란색 돌 뽑으신 분들께 힘내라는 말 전하면서 이번 카드도 여기까지 리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하늘색 돌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1번, 2번 분들 하고 나서도 감정적으로 조금 치이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3번 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보면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진 지 조금 됐는데 아까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진 지 조금 오래됐고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3번 분들은 딱 한 달 이상인데 3개월 미만 혹은 반년 미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막 아프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시기를 어느 정도 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일상생활 가능하고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문득 나더라도 눈물은 나진 않지만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치이는 날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과의 재회를 확실하게 바라는 것도 아닌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상대방과의 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차라리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 된다고 한다면 좀 서로 바뀐 모습으로 바뀐 마음으로 변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막 절실하게 재회를 바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재회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재회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고 사실 이 상대방과의 만남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들도 하게끔 만들어야만 했을 거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과거를 떠올리면 나 이제 연애 못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되게 남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3번 분들 자체가 상대의 그런 비슷한 언행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남들한테 제대로 말 못했을 거예요. 아마 뭐 지금 저희 입장 자체가 그렇죠. 사실 퀴어분들 자체가 주변에 같은 퀴어인들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뭔가 편하게 좀 가볍게 털어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일반 분들, 헤테로 분들이 더 많다고 하면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서 헤어졌어? 나 지금 어때? 지금 내 감정이 그래, 내 기분이 그래 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3번 분이 1번 분들, 2번 분들보다 그런 게 훨씬 더 커 보여요. 아마 주변에도 제대로 말을 못했을 거고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소중한 사람, 친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이별의 아픔을 고스란히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을 그런 상황이 손에 꼽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위로라는 거랑 좀 멀어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나 혼자 딛고 일어서는 순간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뭔가 이 리딩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볼 때 3번분은 이분과의 추억을 미화하고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계속 뭔가 안 좋았던 것들만 곱씹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었고 그 사람 되게 자기밖에 몰랐어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나를 너무 휘둘렀어, 내가 다 맞춰줘야 됐어, 이 사람은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만 맞춰주고 나만 잘해주고 나만 다 쏟아부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 너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네가 날 챙겨줘야 돼, 이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생각을 뭔가 미화하고 추억하기보다는 과거의 일련의 그런 이분과의 만남에 있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끌어와서 이랬으니까 다시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재결합하면 내가 다 힘들 거야, 이렇게 뭔가 스스로 막 굳게 다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이게 3번분의 그런 괴리감을 더 높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 그때 그렇게 너무 못났었잖아, 나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나 그때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도 부정을 해버려요. 나 자신도 부정을 해버리니까 지금의 내가 오히려 더 잘 지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무리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나는 마음이 조금 힘들고 위로를 받고 싶고, 과거 1년의 그런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조금 희석시키고 싶은데, 자꾸 이전에 난 이런 연애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랑 재회하면 안 돼라는 그 프레임에서, 사실 그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그 안에서 힘들었던 나, 고통받았던 나, 못났던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만약에 좋았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좋았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았지만 그 사람이랑 나랑은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헤어진 거야, 그럼 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재회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3번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말을 불리고 돌리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3번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내가 그때 네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그때 너 이렇게 상처줘서 미안해, 너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가 이렇게 무심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부족했어, 너는 이만큼 노력을 해줬는데 나는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걸 수도 있고요. 마음에 숨겨둔 이야기들을 이 상대방한테 뭔가 다 끄집어내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쏟아내고 싶고요. 원망의 말이든 아니면 그 반대의 긍정적인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 상대방에게 꼭 듣고 싶은 말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재회운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랑 다시 사귈래 하면 오히려 3번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단순히 뭔가 제가 계속 리딩을 하는 재회운이 아니라 이 사람과 언제쯤 한번 얼굴을 대고 얼굴을 맞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그리움이니 미련이니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진짜 그냥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나 거기다 딛고 일어났는데 자꾸 그 자네가 날 괴롭혀, 그 자네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해, 나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물론 계속 고민은 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연락을 하는 것도 맞나?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면 안 흔들릴 수 있나? 이런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완전한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닐 것 같다. 단지 제대로 일어서서 내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것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상대방 속마음을 좀 한번 볼게요. 이 3번 분과 헤어진 분, 전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분은 누군가한테 사과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 뭐 내가 제일 잘난 분이에요. 내가 제일 잘난 분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내 이야기 하는 거, 내 뒷이야기 하는 거, 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별로다 얘기하는 거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조금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이거 잘할게, 지금 고양이 사료가 떨어져서 이 소리가 조금 섞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뭔가 사소한 내가 부피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별로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옳고 그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쟤 진짜 미친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성적이 막 엄청 진짜 못되고 막 진짜 어디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이제 쟤는 죽어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모든 기준이 나로 쏠려 있기 때문에 타인을 제대로 바라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끌어안아 주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미숙하다고 하죠. 너무 도파민, 즐거운 거, 행복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진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꼭 나눠야 될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사람은 별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내키지 않았을 거고 나는 지금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너한테 저돌적인데 나는 지금 너한테 이렇게 적극적이잖아. 내가 이렇게 다 해주잖아. 근데 넌 뭐가 불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3번 분이 이분한테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사과해라고 하면 오히려 이분이 3번 분한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무슨 말로 상처를 줄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른 거고 저는 지금 1대1 리딩이 아니라 1대5의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어떤 성격일지 정말 이런 성격이다라고 딱 선을 긋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대부분의 그 성격이라는 그 큰 원이 있으면 그 큰 원의 어느 한 부분은 이런 성격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아요. 3번 분한테 내가 뭘 사과해야 돼? 내가 뭘 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네가 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난 그냥 한 말이야. 근데 네가 상처받은 거지. 네가 좋다고 해줬잖아. 근데 내가 그걸 사과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의 중심이 본인이기 때문에 3번 분이 바라는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는 추가로 다시 만나서 그런 상황이 그런 이제 뭐 사과를 받든 뭐라든 그런 상황이 있을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카드에서는 사실 왜 굳이 또 본인을 갉아먹는 짓을 굳이 하냐고는 하거든요. 아마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3번 분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좀 내키지 않는 거. 그냥 사과 받고 싶은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고 재회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는 받고 싶고 진짜 속 뒤집어서 미치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분과 얼굴을 맞대고 사과를 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더 해드릴 말이 없네요. 재회를 완벽하게 바라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보면 재회가 된다 안 된다도 아니에요. 지금 약간 3번 분들이 되게 심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고 복장 터져 미칠 것 같고 막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안 들으면 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고 열받아서 이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이분이 이 상대방이 3번 분을 어떻게 깎아내렸든 3번 분을 어떻게 힘들게 했든 어떻게 궁지로 몰아넣었든 지금 3번 분이 잘 지내고 있고 내 자리를 다시 되찾았고 곧게 서 있는다고 하면 전 그게 3번 분이 이긴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은 아까 제가 카드에서 그랬잖아요. 본인이 상처를 준지 모른다고. 내가 하는 게 전부 다 맞는 거고 나는 전부 옳은 얘기만 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상처를 받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물론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은 있어요. 근데 그 끌어모은 사람이 오래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단기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을 확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뭘 보고 옆에 계속 남겠나요? 계속 그런 말들을 뭔가 말로 이루어진 실수들을 계속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 분께서 너무 이분이 준 상처들이나 이분이 남기고 간 자네들 때문에 너무 아파만 하지 마세요. 낫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고 지금은 뭐 이분과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괜찮아지고 나아질 나 자신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똥 밟은 거니까 똥 밟았으니까 이제 예쁜 바다도 보고 예쁜 산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예쁜 자전거 벤츠 이런 거 타고 그냥 이 다음의 시작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파란색 돌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카드 보라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찔하네요. 되게 아찔해요. 마지막 카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두 분 사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겠다. 되게 모든 걸 뚫는 창과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의 싸움 같거든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리딩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카드를 추가로 뽑은 이유는 사실 바람을 폈어 라는 말이 나와서 어느 분일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대충은 봐야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제 카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에요. 들어보시고 야 이거 좀 상대가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바람을 핀 건데? 라고 한다면 그걸 바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은 사실 재회라는 거 재회를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재회를 바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상처인데 서로가 서로한테 너무 상처인 것도 있고 되게 진짜 아까 그랬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짜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3번 분은 약간 내가 사과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4번 분들 마지막 이 4번 카드 같은 경우는 진짜 네가 감히 너 따위가 감히 나를? 이런 거예요. 너 따위가 나를? 네가 감히?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약간 복수심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괘씸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애증이죠. 애증. 이제 진짜 완벽한 애증인 것 같아요.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4번 분한테는 모험이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 환경적인 부분에서든 직업적인 부분에서든 성격적인 부분에서든 외관적인 모습에서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짜릿해. 너무 도파민이 터져. 진짜 내가 이제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도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느 순간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진짜 거기에 중독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내 입맛을 자극하는 것 때문에. 근데 4번 분들도 똑같아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안 질려. 먹어도 자꾸 맨날 새로워. 매일매일 새로운 맛이야. 매일매일 어느 날은 마라 맛이었다가 어느 날은 막 순한 맛이었다가 어느 날은 너구리 라면이었다가 어느 날은 진라면이었다가 진짜 막 눈도 못 뜨게. 그리고 어느 날은 햄버거였을 거고 어느 날은 피자였을 거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사람을 휘감았을 텐데 그 도파민이 사실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도파민인 것도 있지만 이 사람조차도 단발적이었던 거예요. 단발적인 도파민을 본인이 막 생성을 하다가
이제 그 도파민을 4번 분이 생성해줄 차례인데 제가 볼 때 4번 분은 도파민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되게 안정적인 그리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고요한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아닐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눠서 그리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욕할 만한 행동이야 안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이건 손가락질 할 만한 걸 안 하고 이런 약간 좀 도덕적인 잣대가 명확한 분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돈이 많든 아니면 예쁘든 뭐 학벌이 좋아서 지금 뭐 어디에 가든 뭘 하든 경력이 뛰어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갖추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욕심이 없었을 것 같은. 그리고 남들이 봐도 야 진짜 저런 사람은 누구랑 사귈까라고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좀 그런 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이 상대방이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아마 계속 마음의 짐은 생겼을 거예요. 부담은 됐을 거예요. 심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는 순간에 밀려올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 본인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거를 외면했을 뿐이지. 저스티스 카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본인이 옳고 그름을 이미 판단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시작을 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못했던 걸 사귀면서는 내내 이런 걸 판단해 봤을 거고 그리고 아마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 그게 뭐 한쪽은 돈을 안 벌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곳의 차이 있죠. 쓰는 곳의 차이. 4번 분이 소비하는 곳과 이 상대방이 소비하는 곳의 출처가 달라요. 만약에 4번 분은 내가 술을 마시면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친구들이랑 소주 한 잔, 간단하게 마시는 그 자리에 분위기를 즐기러 간다고 하는 거면 상대방은 진짜 부어라 마셔라 뭐 4차, 5차, 6차 진짜 다음날 아침 해장술까지 마시는 그런 풀코스로 마셔야만 속이 풀리는. 근데 그것도 꼭 내가 내야 돼. 내가 써야 마음이 편해. 이런 식으로 이거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자금을 돈을 쓰는 출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쪽으로도 조금 4번 분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깊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 얘기를 하기엔 너무 달라요. 이 얘기를 하면 이 도파민이 끝날 것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을 것 같고요. 4번 분이.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바람 얘기가 나왔다고. 제가 볼 땐 상대방의 바람을 핀 게 맞아요. 상대방의 바람을 폈는데 상대방의 바람을 핀 것도 뭔가 본인의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4번 분 같은 경우는 4번 분들도 뭔가 바람은 아니지만 4번 분에게 대시를 해오는 푸시를 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다만 4번 분이 나는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라고 잘라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이 먼저 대시를 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먼저 대시를 한 누군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4번 분보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내가 뭔가 좀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을 폈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아니면 환승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어쨌든 간에 4번 분과의 관계 바로 직후에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조건적인 바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적인 환승이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쪽에 가까운 만남을 지금 하고 있다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4번 분은 제외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제외가 된다 안 된다도 안 나와요. 그냥 지금은 3번 분도 그렇지만 4번 분도 그걸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제외가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똑같이 복수를 해줄 것 같고 제외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나 혼자 속 뒤집어지고 마는 건데 그래 너 같은 새끼 내가 안 만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실 분들 같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대방 속눈 한 번에 뽑히는 근데 이분은 사실 4번 분이 어떤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이분 멘탈 진짜 멘탈 짱짱맨이에요. 멘탈 짱짱맨. 멘탈 진짜 세요. 멘탈도 진짜 좋고. 근데 이 멘탈이 좋다는 게 항상 멘탈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옳은 일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일을 할 때만 멘탈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회피형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아마 4번 분이랑 이렇게 헤어지고 뭐 환승 아닌 환승, 바람 아닌 바람, 어쨌든 제가 말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직전에 4번 분과 뭔가 좀 분쟁이나 언쟁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별이 됐고 이별 직후에 바로 환승을 했든 그러니까 이별에 맞물려서 환승을 했든 아니면 바람을 폈든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잘 이렇게 중심을 지켜서 뭔가 결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니거든요.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내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온전히 보듬어줄 사람을 찾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재회를 바라지 않으셔도 이 상대방이 먼저 4번 분을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4번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잘 지내? 그거 있잖아요. 구남친 밈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지내? 자고 있어? 바쁘구나 이런 거. 아니 그런 걸 사람이 이 상대방이에요. 4번 분만한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걸 본인이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차피 타로는 단기를 보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연락이 와요 라고 얘기는 못 해드려요. 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4번 분에게 잘 지내냐, 뭐하고 사냐, 괜찮냐, 하는 일은 잘 되냐, 되게 아련하게 연락 오고 물어보고 먼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번 분이 너 그때 나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나서 누구 만날 때 환승해서 바라면서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그런 적 없는데 왜 사람 의심하냐고. 이분 자체가 약간 목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꼬셔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미쳐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써야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시간을 써야 된다. 이 사람이 나랑 이날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그 도파민을 팡팡 터트리는데 4번 분이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하셨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든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 때문에 나는 길을 잃었는데 그러면 나는 그런 목적성으로 연애를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어떡해? 라는 마음으로 회피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올지 연락 옵니다. 연락 올 거예요. 아마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4번 분이 마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야 난 됐어 너 같은 애 나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4번 분도 그렇게 쉽게 흔들릴 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끊어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 내가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조금 보여요, 4번 분에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랑 너무 다른데 자꾸 끌려요. 나랑 너무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나랑 너무 다른 연애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그 사람한테 돌아가요. 그 사람을 못 끊어내겠어요, 못 잊겠어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근데 지금 4번 분들도 그런 게 조금 보여요. 반대가 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랑 다르게 살아오고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사람이 어디에 공장에 가서 틀에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톱니바퀴와 저 사람이 가진 톱니바퀴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내가 내 삶을 영위하면서 받았던 영향과 현저히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정말 부정적이다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저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밀어내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딱 선을 긋는 것도 어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못 잘라내요. 왜냐면 정말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4번 분들은 그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도 아니실 것 같아요. 카드로만 보면요. 이런 사람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4번 분들의 이제까지 4번 분들이 쌓아온 것들을 갉아먹고 해치면 해쳤지 도움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시더라도 4번 분이 알아서 잘 잘라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재회는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재회를 바란다면 재회도 안 됩니다. 당장 재회는 안 돼요. 당장 재회는 어려워요. 그분도 나름의 새로운 사랑을 즐기고 계시고 4번 분도 사실은 지금 재회한다고 해서 이분을 사랑해서 재회한다기보다 니까짓 게 감이라는 마음으로 재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끊어집니다. 서로 날 선 상황, 그러니까 4번 분은 이분에게 날이 서 있고 상대방은 4번 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인 결정, 즉흥적인 결정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분들 꼭 머리에 단단히 힘 주시고요. 재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4번 카드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번 달로 6월 첫 번째 영상이고 오랜만에 찍는 영상 두 번째가 끝이 났습니다.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찍은 영상들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재회문 쪽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도 그냥 해봤어요. 혹시라도 진짜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영상은 새로운 연애운으로 할까 했었는데 커플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제 인스타에는 오히려 커플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플분들을 위한 연애 조언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